사장님들 매달 월세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내면서 이번 달도 진짜 힘들다 이런 소리만 하고 계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그 생각 고치지 않으면 평생 건물주 이자를 대신 내주는 하수인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지금 사장님이 내는 월세가 사실 10억짜리 건물 열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열쇠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 건물주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6가지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건물 사러 갔다가 눈탱이 맞고 인생 정말 종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동네의 시세 파악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옆집이 20억에 팔렸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건물은 껍데기가 아니라 땅값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매매가 나누기 대지 면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평당 가격입니다. 옆집은 평당 5천만 원인데 내가 사려는 매물이 평당 6천만 원이야. 그럼 1천만 원이 왜 비싼지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주변 호재가 있는지, 도로가 더 넓은지, 코너 땅인지, 그리고 임대료가 잘 나오는지 이 평당가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눈탱이를 안 맞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덜컥 계약금부터 쏘지 마시고 은행에 전화해서 탁감을 좀 봐달라고 하세요. 현장에 안 나가고 서류상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건데 이게 비용이 안 듭니다. 만약 매매가가 10억인데 은행에서 여긴 가치가 12억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앉아서 2억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내 생돈 수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적게 들이고 건물주가 되는 비결 바로 이 탁감 수치를 확인하는 거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탁상 감정가가 나왔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 탁상 감정이 10억이에요. 은행에서는 매매가와 탁상 감정을 기초로 대출의 한도 금액을 정해줍니다. 매매가의 80%면 8억이고 70%면 7억을 대출해주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모른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하면 잔금 칠 때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제때 못 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파기됩니다. 결국에는 계약금 몇 억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이죠. 건물주가 되려고 했다가 정말 쪽박 찰 수도 있어요. 대출 한도는 매수자의 명의, 개인명이냐 법인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 추가 담보력 이런 거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대략적인 금리를 또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이자를 감당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자,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위반 건축물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관청의 허가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할 때 적발된 건축물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 70%, 80%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위반 건축물 때문에 대출이 0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무조건 날리는 겁니다. 반드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명도인데요.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면 명도는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거나 하면 정말 낭패죠. 계약 당시에 명도 조건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매도자, 즉 건물주가 직접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 가장 좋아요. 매매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매도자가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라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명도를 할 경우에는 명도비를 내야 되는데 명도비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임차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도가 너무 어려워요.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명도 조건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지 분석이에요. 이건 미래의 가계부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사서 취득세를 얼마를 내고 대출 이자를 얼마를 내고 2년 뒤에 내가 얼마에 팔았을 때 내 손에 진짜 순수익이 남는지 딱 뽑아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꿈꾸지 마세요. 계산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아무리 예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예요. 자, 이렇게 수지 분석까지 해서 야, 이 건물은 돈을 벌어주는 건물이야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6가지를 모르고 건물주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는 눈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장님들은 장사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 실력이면 건물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알려드린 건물 사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6가지 머리에 꼭 넣고 계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사장님이 내는 월세, 그 월세로 건물 몇 억짜리를 살 수 있는지 그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돈깨비였습니다.